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비판한 기업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기업금융부 이효지 기자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전력부터 다뤄보자면 이제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전은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악이라는 32조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뭐 적자가 당연히 예상되는 거고요. 네, 3분기에는 좀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은데 네.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도 역시 한 7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네네.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채가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전은 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작년에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또 추가 자구안까지 내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정이 이런데도 한전이 이제 기존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1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임원 연봉뿐만 아니라 신입 직원의 평균 기본급 그리고 사장 기본급도 한전이 단연 1등이었습니다. 네. 공기업이었는데 억대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한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의 직장이라고도 부르던데 네. 네, 이런 별명이 왜 붙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뭐 억대 연봉 킹이었다 뭐 이런 지적은 늘 있어 왔는데요. 네. 뭐 과거처럼 좀 실적이 좋을 때야 그런 비판의 여지가 좀 별로 없지만 지금은 뭐 한전이 부도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한전의 좀 긴축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한전 자체도 이제 그동안 이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여러 번 밝혔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수치를 보면은 한전의 약속이 뭐 단지 미사역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좀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이달 중에 추가 자구책을 또 내놓을 예정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2번이나 자구책을 내놓은 터라 뭐 더 내놓을 게 있냐, 좀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산업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안을 내야 한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그 희망퇴직을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뭐 창사 이후에 두 번째일 정도로 뭐 그동안 뭐 시행이 된 적이 없는 거의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노조가 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희망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원 마련도 마땅치가 않아 보여서 네. 실제로 이 자구안에 이 내용이 담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달이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자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네. 한전뿐만이 아니라 그 한전의 발전 자회사도 있는데 그 발전 자회사들도 에너지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재무 상태가 많이 나빠졌겠죠. 네, 맞습니다. 발전사에서도 상태가 사정이 안 좋고요. 그래서 네네. 작년에 한전과 함께 그 재무 구조 개선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거나 부실한 출자 회사 지분을 파는 내용인데요.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매각하기로 한 규모가 한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네. 지분 매각이 얼마나 진행됐나 하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민재 앵커는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부실한 출자 회사가 뭐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서 감은 안 오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는 2.3%. 2%요? 네, 3%가 안 됐습니다. 네. 예. 부채가 이제 빠르게 지금도 늘고 있는 반면에 자산 효율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박 의원은 애초에 좀 현실성 없는 자구안을 내놓은 게 아니냐, 아니면은 공기업들이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하면서 이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23%도 아니고 2.3%면 뭐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개선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무 상황도 문제겠지만 이번 국감에서 그 발전 자회사들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지적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은 뭐 국정감사 단골 메뉴고 또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국어사전에 낙하산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채용이나 승진 따위 인사에서 배후에 높은 사람의 은밀한 지원이나 힘, 또는 그 힘으로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이 뜻이 아예 사전에 들어갔습니까? 네, 두 번째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전에 실릴 정도로 이미 굳어진 표현인 거죠. 예. 민주당 정의령 의원이 살펴봤더니 발전자에서 5곳에 근무 중인 그 비상임이사가 모두 25명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중에 6명이 에너지 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5명당 1명 꼴인데요. 네. 그 모 회사 한전의 경우에는 뭐 비상임이사까지 갈 것도 없이 사장이 정치인 출신이죠. 네. 그 김동철 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산자위 위원장을 지내긴 했지만은 네. 뚜렷하게 뭐 에너지 분야 경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 사장이 한전에 꼭 필요한 구원 투수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 인사 관련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진 건 없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지금은 좀 낙하산 인사가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뭐 한전 그리고 발전 자회사 모두 그 지금 재무 위기를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 같은 그 에너지 분야 현안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엄중한 시기인데 에너지 분야를 잘 모르는 경영진이 와가지고 이러한 과업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정무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네네.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정위가요? 네, 네네.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정위 국감장에는 해마다 뭐 기업의 갑질 횡포나 부당 내부 거래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많고요. 네네. 또 공정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지적이 됐는데요. 네. 최근 몇 년째 공정위 국감장을 장식을 하고 있는 쿠팡 역시 올해에도 여러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번 주인공은 쿠팡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릴 것이 그 쿠팡 택배 노동자와 관련한 이슈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뉴스를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8월 14일, 그러니까 광복절 하루 전날이 그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서 네. 택배사들이 배송을 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제 택배 종사자들이 이제 징검다리 연휴를 좀 즐길 수 있도록 택배사들이 배려를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택배사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는 이제 휴무를 보장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쿠팡은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투팡만 빠졌습니까? 쿠팡 말로는 자신들은 뭐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고 그런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뭐 이런 판단들이 이제 빚어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쿠팡 택배 기사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 이제 새벽 배송을 하던 60대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빌라 복도에서 숨진 것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사건을 따져 묻겠다면서 쿠팡 CLS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쿠팡의 경우에는 그 입점업체와의 갈등도 꽤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늘 또 제기되는 이슈고요.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쿠팡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입점업체에 넘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예.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지적입니다. 지금 쿠팡 입점업체들은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다가 쿠팡이 정상금을 주면은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있는 처지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금을 융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쿠팡이 좀 빨리 그 대금을 지급을 했더라면은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입점업체들이 자비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손실을 끼치고 있네요. 그렇죠. 네네. 근데 공정위가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다른 플랫폼들은 뭐 대금 정산 주기가 뭐 구매일로부터 평균 10일 정도 이제 걸렸는데 네. 쿠팡은 이 기간이 60일에 달했습니다. 2달이요? 네, 꽤 많이 오래 걸렸네요. 네, 네. 이런 지적이 일자 쿠팡은 뒤늦게 이 기간을 좀 줄여보겠다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것 말고도 그 쿠팡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불공정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쿠팡은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랫폼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중개하는. 그래서 네. 소비자를 위해서 가격 비교도 해주고 그런 플랫폼에서 판매자 혹은 소비자가 반칙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치도 하고요. 네. 이른바 이제 뭐 심판 역할인 거죠. 하지만 이게 동시에 자체 브랜드 그 PB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심판을 보는 경기에 선수로 뛰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번에 그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 PB 상품이라는 게 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기술 혁신도 아니다. 네. 그런데 그 쿠팡 같은 업계 1위 플랫폼이 선수로 뛰면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쿠팡 공화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좀 우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에요. 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동일인 지정 문제가 이번에도 다시 또 거론이 됐죠. 네, 거론이 됐습니다. 그 동일인, 즉 총수는 기업 집단 시책의 기준이 되는 개념인데요. 네. 공정위가 이제 대기업을 규제를 할 때 그러면 어디까지가 대기업이냐를 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총수가 있으면은 친족이 정해지고 네. 계열사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범위만 이제 규제를 하면 되는 건데. 네. 총수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특유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외국인 동인을 지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뭐 최근에 몇 년간 화두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미국인데요.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쿠팡도 뭐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네. 또 경제부처 중에서는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좀 통상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그렇겠네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공정위는 그런데도 이제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대기업 총수로 있는 사람들의 뭐 자녀나 배우자 중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다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김범석 의장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좀 관련 규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짧게 하나만 더 드리자면, 네. 공정위 국감에서 이제 재벌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화제가 됐죠? 네네. 대부분 그 재벌 총수들은 뭐 일정이나 출장 이런 걸 핑계로 해가지고 국감을 피합니다. 네.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채택이 돼서 국감 전부터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 시공사 하도급 갑질 의혹 때문인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에 LNG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네. 한 개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네. 지분을 20%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계약 규모가 1조 9천억 원이었으니까 20%면 3,800억 원. 네.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계약 자체도 좀 석연치가 않은데 현산이 그 수주를 하고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정몽규 회장은 시종 몰랐던 일이다. 최근에 알았다라면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이슈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사실 국회의원들이 많이 부르려고 했어요. 네. 증인으로. 왜냐하면 광주에서 잇따라 아파트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슈 관련해서 부르려고 했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유치하겠다라면서 국감 출석을 피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해 정무위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네. 마치 국토부에 있어야 할 법한 그런 질의들이 정무위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이제 공교롭게도 국토위 여야 간사, 당시 간사였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하고 민주당 조홍천 의원들이 지금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관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출석을 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작지가 않은데 이제 정치 이슈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제 올해 국감에서 그 경제 이슈들이 조금 묻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종합감사 때까지 기업 총수들이 추가로 증인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네, 새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